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BI 매트릭스, 컨택, 메가터치, 큐로셀의 최종 유통 물량과 최종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날,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컨택, 메가터치, 큐로셀, BI 매트릭스는 11월 9일 목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날과 다음날은 상장이 없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3일에는 에이징랜드, SY스틸텍, 한국 제13호 스펙의 동시상장이 이어집니다. 네 종목이나 동시상장으로 진행되기에 상장 일정은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 매트릭스입니다. BI 매트릭스는 우리사주조합에 5%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해당 주식은 모두 청약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메가터치입니다. 메가터치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기에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컨택입니다. 컨택도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기에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컨택도 기관 투자자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로셀입니다. 큐로셀은 우리사주조합에 4.54%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해당 주식은 모두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네 종목은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되지만 청약도 동시청약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의 청약 현황을 살펴보면 청약자 수는 메가터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큐로셀, 그 다음이 BI 매트릭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택이었습니다. 컨택에 참여한 청약자 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단순 청약자 수가 아닌 청약 증거금으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터치의 청약 증거금이 1조 9,700억 원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큐로셀이 아닌 BI 매트릭스입니다. BI 매트릭스는 1조 5,700억 원이 참여했습니다. 큐로셀은 6,800억 원이고 컨택의 청약에는 약 500억 정도만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청약자분들의 선택은 1번이 메가터치, 두 번째가 BI 매트릭스, 세 번째가 큐로셀, 네 번째는 컨택이었습니다. 상장일 수익도 일반 청약자분들의 선택과 동일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입니다. BI 매트리스는 공모가 1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937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수요 측당 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4.2%가 있었고 평균보다 높게 배정됨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14.51%가 되었습니다.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27.6%로 낮아졌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259억 원입니다. 이어서 메가터치입니다. 메가터치는 공모가 4,8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997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수요 측당 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9.26%였지만 해당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반영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35.81%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유통 가능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5.41%로 높은 편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53억 원입니다. 이어서 컨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공모가 22,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238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수요 측당 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1.25%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평균보다 4배 이상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12.8%가 되었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이 28.7%로 낮아지긴 했지만 상장의 유통 물량의 크기에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929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어서 큐로셀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셀은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하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을 상장 전일까지 잘못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이 아니라 수요 측 결과를 그대로 복붙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큐로셀은 공모가 2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723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4.74%가 있었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거의 배정되지 않아 최종 의무보유 확약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5.57%입니다. 큐로셀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20.99%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72억 원입니다. 4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모아서 비율로 살펴보면 BI 매트릭스가 12%로 가장 적고 메가터치가 20%로 두 번째, 큐로셀이 26%로 세 번째, 컨택이 42%로 제일 많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만 본다면 BI 매트릭스가 제일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 매트릭스는 기존 주주 비율이 48.81%입니다. 빠르게 매각하는 해외 기관 비율이 0.33%밖에 되지 않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약 절반에 가까운 48.81%인 게 부담이지만 금액으로는 아주 크지 않은 126억 원입니다. 이어서 메가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터치는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60%에 가까운 59.68%입니다. 해외 기관은 아주 많지 않은 3.13%이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많은 점이 단점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아주 작지 않은 270억 원입니다. 이어서 컨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4.9%입니다. 해외 기관은 2.15%밖에 되지 않지만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점이 단점입니다. 상장일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약 51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큐로셀의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셀은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매도 타이밍이 빠른 해외 기관이 무려 9.88%나 됩니다. 일반 청약자와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장일 해외 기관이 이전처럼 매우 빠른 타이밍에 매도를 한다면 상장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절반에 가까운 48.75%이고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279억 원입니다. 큐로셀과 컨택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큐로셀은 시지트로닉스, 버넥트보다 조금 더 많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컨택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대형 IPO를 제외하고 기존 가장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았던 ALT보다도 조금 더 많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 금액인 390억 원보다 낮은 종목은 BI 매트릭스 한 종목입니다. 나머지 세 종목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 매트릭스는 공모가 13,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52,000원, 하한가 60%는 7,800원입니다. 메가터치는 4,8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9,200원, 하한가 60%는 2,880원입니다. 컨택은 공모가 22,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9만원, 하한가 60%는 13,500원입니다. 큐로셀은 공모가 2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만원, 하한가 60%는 12,0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모든 종목이 최상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4개지만 증권사는 5개입니다. 최근 청약이 많았기에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권사는 증권사 규모에 비해 청약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IBK투자증권은 86,121명이 청약하여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이노진과 레몽레인의 청약을 진행한 바 있고 레몽레인에 최종 배정되신 분들이 BI 매트릭스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별 무리가 없었기에 이번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모두 앱 업데이트를 하시고 8시 40분 전 로그인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종목 동시청약,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어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BI 매트릭스도 13.46%, 두 번째로 높았던 메가터치는 10.53%, 큐로셀은 2.93%와 2.55%만 상승하면 됩니다. 컨택은 경쟁률이 매우 낮았기에 0.15%만 상승해도 청약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초가보다 개장 이후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공모주가 시초가가 고점이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인데 아직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단독 상장 종목인 퀄리터스 반도체, SLS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시초가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종목이 단독 상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시상장이 매우 아쉽습니다. 가장 최근 진행된 동시상장은 11월 2일 진행된 유투바이오와 유진테크놀로지였습니다. 초반에는 일반 공모주 종목이고 수혜측 결과가 좀 더 좋았던 유진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큰 상승으로 시작하였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압도적으로 적었던 유투바이오가 개장 이후 100% 이상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지만 바이오의 이름과 적은 유통 물량으로 유진테크놀로지보다 더 큰 상승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4종목의 동시상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일반 종목은 아니고 스펙 종목 2종목과 일반 종목 2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펙은 일반 종목만큼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점 기준 하나 28호 스펙은 66%, KB J26호 스펙은 123.75%, 코츠 테크놀로지가 126.15%,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128.46%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4종목 모두 큰 상승을 기록했지만 유통 물량이 모두 다 작은 편입니다. 이번 4종목 동시상장 종목 중 하나인 컨택의 유통 물량이 4종목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지난 7월 27일 목요일에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ALT, 유안타 제14호 스펙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시초가가 11.93% 하락하고 최종적으로 37.64%가 하락한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규모가 컸던 ALT는 시초 26.4% 상승하였지만 이내 공모가를 하회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펙 종목이었던 유안타 제14호 스펙은 무려 193.5%나 상승하였습니다. 큰 종목들이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때 소외를 받으면 공모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번 컨택이 파로스 아이바이오처럼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동시상장들의 사례를 살펴봤지만 스펙이 아닌 일반 공모주 동시상장 4종목, 규모가 큰 청약들의 동시상장은 최근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상장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에 청약하신 분들은 수익을 줄 때 매도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상장일은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약하신 분들 큰 수익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